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인어를 주제로 한 그 고전 영화 중에서 스플래시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제목은 기억 못 하고 있다가 분명 제가 옛날에 어릴 때 TV에서 그 주말의 명화에서 이거를 해줬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유치원생일 때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도 이제 머릿속에 막연히 그럼 옛날에 그 분명히 인어가 나오는 그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그 뭐였지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검색하니까는 아 이제 스플래시란 걸 알았죠. 제목이. 또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톰 행크스인데 정말 이 톰 행크스의 그 정말 젊었을 적 진짜 미남 시절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톰 행크스 하면 이제 뭔가 좀 나이든 이제 아저씨 그 느낌을 이제 갖고 있는데 확실히 젊은 시절에는 진짜 미남 배우였다 되게. 너무 톰 행크스의 젊은 모습이 너무 풋풋하고 진짜 영하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에 톰 행크스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그래서 정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이 80년대 영화가 그렇듯이 이제 또 저는 왠지 좀 8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주말의 명화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되게 옛날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TV에서 영화들을 주말에 해주곤 했었던 그 주말의 명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어떤 그 80년대 영화들 특유의 그 좀 영상 톤, 색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영화들 이제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다 보니 참 또 뭔가 다시 그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주말의 명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인어 역할을 한 게 이제 그 데릴 한나죠. 되게 전에 또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되게 좀 이렇게 눈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쁜 약간 좀 광녀 역할을 했었던 배우인데 여기서는 되게 좀 엄청나게 청순한 인어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데릴 한나가 그 킬빌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 영화 말고는 오히려 되게 좀 강인한 여성으로 나오고 좀 인상도 솔직히 좀 강인한 편이라 저는 이제 막연하게 어릴 때 뭔가 그럼 그 어릴 때 영화 되게 인어 되게 이뻤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보는데 데릴 한나여가지고 조금 또 이것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이때는 정말 진짜 너무 그 아름다운 인어의 모습을 잘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이제 현대판 인어공주라고 봐야죠. 뭐 이제 이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인어공주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제 시작에 이제 그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맡은 그 남자 주인공 이제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유람선을 타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 나이 또래 그 어린 여자 인어를 만났었죠. 어린 시절에 그 여자 인어와의 뭔가 그 기억이 있었고 이제 그 인연이 있었는데 그 여자 인어가 나이를 먹어서까지 그 남자 주인공을 잊지 않아 가지고 이 둘이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이제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인어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정말 이제 뭐 인간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나체인 상태로 이제 이렇게 뉴욕에 출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이제 그 성장한 톰 행크스랑 우연히 그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나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참 그 이 영화에서의 인어는 자기가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다리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지상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설정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남자 주인공과 지내게 되는 이제 그 기간을 6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만 이 지상에서 이렇게 인간처럼 살 수 있고 그 6일이 지나면 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이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치고는 어쨌든 뭐 근데 막 그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막 마녀와의 뭐 계약을 해서 다리를 얻은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얘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그냥 다리 다시 달고 나와가지고 보통 인간처럼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닿으면 지느러미가 달린 이제 하반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이 붙어 있죠. 어쨌든 그렇게 남자 주인공을 잊지 못해가지고 톰 행크스를 찾아와서 이제 어찌어찌 톰 행크스가 그 떨어뜨린 지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갑으로 인해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톰 행크스가 재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인어를 주제로 하긴 했지만 조금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애들이 볼 정도의 수위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 그 성적인
그게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이제 대충 그 내용 스토리적으로 이게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이미 뭐 약간 성행위를 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볼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어른의 좀 눈높이로 봐야 돼 그런 눈을 공주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다리가 달려 있을 때 상태는 그냥 뭐 보통 인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혼자서 그 인어가 혼자서 쇼핑몰로 가가지고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TV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TV를 본 덕분에 이제 영어를 익혔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말을 못했었는데 TV를 하루 종일 보다 보니 바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언어를 익혀가지고 드디어 주인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주인공과 이제 정말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6일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인어라는 비밀을 아직 말하지 않았고 어차피 인간과 인어가 이제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중간까지는 이제 이 인어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어의 이름을 이제 그 우연히 길가를 가다가 메디슨 거리를 걷게 돼가지고 이제 이 인어를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알렌과 그냥 인생에서 그냥 한번 이제 그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6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냥 어차피 같이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 6일 동안 내 인생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긴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그냥 뭐 이제 그 6일이 끝나면은 어쨌든 자기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어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완전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섹시야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그럼 이제 결혼하지 않을까? 아 결혼은 좀 그건 좀 안 되고 그거는 좀 곤란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메디슨의 행동을 여자 주인공의 행동을 이제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나 사랑한다면서 왜 근데 결혼하자니까는 왜 그건 결혼은 거절하지? 왜 내 프로포즈는 안 받아들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남자 주인공 삐져가지고 또 이제 툴툴대고 뭔가 승질 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영화가 조금 스토리가 그렇게 좀 치밀한 느낌은 아니고 좀 이게 설정들이 좀 허술한 느낌인데 그 중간에도 이제 그 알렌의 집에서 이제 같이 밤에 심야에 이제 수면을 취하다가 갑자기 몰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욕실에 가서 욕조에 물을 받은 다음에 이제 혼자 욕조에 좀 푹 담그고 이제 있죠. 그러니까는 뭔가 얘도 주기적으로 그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체질인 건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욕실에서 혼자 그렇게 이제 다시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 알라엔이 막 그렇게 화장실 문을 두들기면서 왜 안에 왜 갑자기 혼자 욕실에 들어간 거야 무슨 일 있어 하는데 난 이거 좀 이 장면도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아니 그냥 여자가 아 나 지금 뭐 샤워하고 있어요 하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럼 샤워 잘 하고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하면 진짜 부수고 들어간다니까 나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좀 성격 좀 이상한데 약간 좀 이건 좀 일반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난 굳이 저렇게까지 그 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갈 일인가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이제 아무튼 뭐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열심히 자기 뭐 물기를 닦으면은 다시 다리가 돌아오는지 열심히 타월로 자기 하반신을 감싸니까 이제 다리가 돌아와서 들키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걸 참 뜻하지 않게 자신의 그 비밀을 들키게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어떤 인어의 존재를 연구해 왔던 이제 박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박사가 알렌이 메디슨을 만나기 전에 또 바닷가에서 또 실랑이를 했었던 이제 그 박사로 나오는데 이제 이 박사가 자신의 그 주장을 이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니야 이 인어는 지상에 있을 땐 다리가 있지만 물에 닿으면 분명히 다시 인어로 돌아갈 거야. 이제 이걸 그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메디슨을 계속 스토커처럼 좀 뒤를 밟아가지고 이제 결국 그 물을 메디슨한테 이제 뿌리면 분명 인어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그 물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메이슨 근처에 이 주인공 커플 근처에서 이제 알짱거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뭔가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그런 파티장에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뭔가 테러범으로 오인받아서 끌려 나가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이 박사와 주인공 커플이 한 자리에 있는 그 타이밍에 이제
준비해 왔던 결국 그 호스로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인어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메디슨이. 그래서 이제 인어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완전히 매스컴에 이제 실리게 되고, 이제 좀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장면이 있었지라고만 이제 제 기억 속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것도 좀 약간 이게 조금 좀 무섭고 쇼킹한 게 전개가 되는데, 스토리가 또 최근에도 이런 좀 이제 실제로 어떤 이 미국의 어두운 부분들, 이제 미국 역사의 흑역사, 뭐 되게 좀 민간인을 납치하고 사찰하고 해가지고 막 정말 인체 실험에 썼던 뭐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기밀 문서들이 다 공개되면서 이제 좀 미국의 흑역사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그런 실제 그 사례들이 떠오르게끔 전개가 됩니다, 진짜. 이게 워낙 80년대 영화다 보니까 이게 84년작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존재가 정말 공인돼 버린 인어인 메디슨은 바로 그런 어떤 생체 연구소로 끌려가게 되죠. 되게 진짜 이거 좀 무서운 스토리인데, 인어를 생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체 실험으로 쓰고, 또 참 거시기한 거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마저도 너도 인어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을 알몸으로 12시간 이상 막 그렇게 막 물속에 넣고 방치를 시키죠. 심지어 이제 그것도 실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진짜 자기 거시기만 이렇게 가리고 나체로 서 있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것도 인어의 인권도 챙기지 않지만 진짜 사람의 인권도 챙기지 않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어떤 거기 연구진들이나 아예 연구진들이 그 군인들을 대동하고서 정말 어떤 국가적 차원으로 이 인어와 이 남자 주인공을 되게 감시하면서 고압적으로 진짜 사람 대우를 안 해주고 있죠, 진짜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거 참, 야, 진짜 이게 확실히 이건 좀 애들용은 아니다, 확실히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은 뭐 그래도 남자는 어쨌든 사람인 것 같으니 얘는 풀어주고, 근데 풀어주는 것도 무슨 뭐 되게 아유 저희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지도 않아. 그냥 뭐 넌 일 끝났으니까 가라,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눈 가리게 한 채로 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가버리지. 막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이정재랑 여자 주인공 그냥 본거에서 바로 딱 버리고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니 자기들이 오인했으면은 멀쩡한 사람을, 민간인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생체 실험 막 쓰고 했으면은 아이고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일 끝났으니까 너한테는 볼 일 없다 꺼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버리고 가는 게다 좀,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자 주인공은 또 일단은 어찌어찌 풀어나가지고 또 뭔가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 하필이면 또 뭔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왜 하필 또 사람이 아니라 또 인어냐 또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사실은 또 이제 그 전까지 뭔가 좀 사고만 치는 것 같던 그 알렌의 형이 오히려 뭔가 또 알렌에게 깨달음을 줘가지고, 인어든 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랑했으면 됐지, 약간 이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가지고 이제 메디슨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출 작전을 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사실 그 박사도 이제 사실은 이 관객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메디슨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까발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좀 되게 밉상이란 말이지. 되게 좀 저 새끼가 괜히 여자 주인공한테 물 뿌려가지고 인어인 거를 다 사람들한테 공개해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잖아, 이제 이 생각 드니까 되게 좀 밉상이었는데, 이제 본인도 뭔가 어떤 그렇게 비인간적인 연구를 하는 그 처사에 뭔가 자기도 실망을 이제 하게 되고, 뭔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그 박사를 찾아온 이 남자 주인공을 보고서 그 남자 주인공과 함께,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그 형과 함께 이제 이 세 명의 남자가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시설로 뭔가 박사를 사칭해가지고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메디슨을 구출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되게 이 인어를 구출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들이 도망을 가는데 되게 살벌하게 쫓아오죠. 되게 진짜 막 군인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헬기가 떠서 진짜.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조금. 아니 굳이 인어가 뭐 얼마나 그 인어를 좀 되게 괴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괴물 취급하고 어떤 이렇게 조금 인간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흥미 위주의,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떤 이제 외계인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종일 뿐이다. 그냥 연구 대상일 뿐이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인어 탈출한 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뭔가 군인들이 동원되고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주인공들을 추격할 정도로 이게 좀 중대한 일이란 말인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찰들과 막 군인들은 쫓아오고 막 결국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시 메디슨을 이제 물로 돌려보내서 넌 도망가라 이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문득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가만 근데 나 그때 어릴 때 물에 들어갔을 때 뭔가 보통 인간과는 달리 되게 좀 이제 버틸만 했다는 어떤 그런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 물속에 있는 게 괴롭지가 않고 뭔가 나 왠지 물속에서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메이슨도 그럼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봐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혹시 혹시나 이 남자 주인공이 보통 인간과는 다른 체질인 건가 혹시 물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어의 자질이 있었던 건가 해가지고 이제 망설이고 있다가 일단은 이제 거의 군인들이 막 코 앞까지 닥쳐와서 메디슨을 먼저 이제 물로 이제 피신 보내고 이제 자기도 근데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또 이제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정말 이제 기적적으로 알고 보니 나도 물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이었어. 나도 인어가 될 자질이 있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함께 이제 물속으로 도망가면서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이제 지금 보면은 조금 뭐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도 뭔가 또 되게 참 또 나는 추억 보정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이렇게 정감 가고 어쨌든 그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물속으로 떠난 남녀 주인공들이 그 커플이 뭔가 되게 또 이렇게 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아련하게 이렇게 훈훈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때는 뭐 특수효과 같은 게 없으니까 특수효과 CG 이런 게 없던 시절이죠. 84년 영화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다 배우들이 진짜 물속에서 다 찍은 건데, 그러니까 그 되게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되게 진짜 이걸 다 생으로 찍어야 되니까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난 또 이것도 좀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든 생각인데 아니 어떻게 80년대 영화인데 이 수중 장면 같은 게 왜 오히려 이런 게 더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연스럽거나 허접한 느낌이 안 들던데 되게 오히려 영상미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진짜 이렇게 자꾸 무슨 뭐 다른 작품도 올려치고 이 실사 인어공주를 내려치는 뭐 깎아내리는 그런 식으로 보이고 싶진 않은데 실사 영화라는 것에서 1대1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80년대 나온 이 실사 영화가 지금 나온 실사 영화보다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되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도 뭐 사소한 차이점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 대리를 한나가 굳이 상반신의 어떤 그런 이제 속옷 같은 거를 뭐 비키니 브래지어나 이제 그 속옷 같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지 않죠. 그냥 상반신은 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현실성을 생각했을 때 리얼리티 생각했을 때 따지면 바다 밑에 사는 인어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거죠. 사실 이제 이건 그냥 뭐 이제 정말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 이제 그냥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또 이제 그 여자의 가슴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정들이 붙는 거지만 어린이의 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도 이제 그렇게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리얼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원래는 속옷을 안 입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맞는 건데 이 영화는 정말 또 그것도 되게 충실하게 그 현실성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 딱 그렇게 그러게 뭐 이게 더 고증에 맞는 묘사 아닌가 이 생각이 또 들죠. 그래서 원작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보고 문득 이 영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만 내가 어릴 때 주말에 명화에서 봤던 그 인어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이미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CG가 없던 특수효과가 없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멋있게 찍다니 그런 감개무량한 생각이 또 들어서 그 어떤 젊은 날에 또 이제 이 배우들의 정말 젊었던 모습을 또 보는 것도 참 추억 회상 겸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인어들 얘기를 하는 김에 아예 그냥 요번에 이번 기회에 인어 얘기 한번 쭉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또 고전 영화 스플래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